외로운 영혼들. 서울 강남 새벽 5시 30분.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지만 한 여자는 이미 깨어 있다. 알람 소리가 울린다. 강서영 40살 그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본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된다. 세면대 앞 거울 속 얼굴은 지쳐있다. 눈가에 주름, 어두운 다크서클. 하지만 서영은 능숙하게 화장으로 피로를 가린다. 20분 후 거울 속 여자는 달라져 있다. 완벽하게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강서영. 강남에서 손꼽히는 영어학원 원장.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실력파 원장으로 통한다. 이혼 5년차. 홀로 17살 딸을 키우며 학원을 운영해왔다. 거실로 나온 서영의 눈에 소파에서 자고 있는 딸이 보인다. 민서 고등학교 2학년. 엄마와 닮은 듯 다른 얼굴. 민서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민서는 눈도 제대로 뜨지 않은 채 중얼거린다. 두 모녀는 식탁에 마주 앉는다. 서영이 준비한 간단한 아침. 토스트와 우유. 하지만 대화는 없다. 서영은 태블릿으로 학원 스케줄을 확인하고 민서는 핸드폰을 본다. 5분간의 침묵. 이것이 강서영과 딸 민서의 아침이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이혼 후 서영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학원을 키우고 학생을 모으고 돈을 벌어야 했다. 민서에게 좋은 옷을 사주고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좋은 대학을 보내야 했다. 그것이 엄마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딸과 대화하는 법은 잊어버렸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몰랐는지도 모른다. 오늘 늦어질 것 같아. 저녁은 알아서 먹고. 알았어. 민서가 현관문을 나선다. 서영은 딸의 뒷모습을 본다. 말을 걸고 싶다. 오늘 학교 어때? 친구들은 잘 지내?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미 너무 오래 침묵했다. 문이 닫힌다. 서영은 텅 빈 거실에 혼자 남는다. 같은 시각 서울 여의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오피스텔. 42세 남자 이재훈이 넥타이를 메고 있다. 거울 속 남자는 단정하고 성공적으로 보인다. 명품 시계, 맞춤 정장, 자신감 있는 표정 이재훈. 글로벌 투어 여행사 대표이사 연매출 100억 원대. 15년 전 직원 3명으로 시작해 지금은 직원 50명의 중견 여행사로 키웠다. 자수성가형 사업가 업계에서는 여행업계의 신데렐라맨으로 불린다. 하지만 성공한 사업가의 집은 차가웠다. 주방에서는 그의 아내 박정윤이 커피를 내리고 있다. 재벌가 딸 출신 10년 전 결혼 당시 모두가 부러워했던 커플이었다. 오늘도 또 출장? 정윤의 목소리에는 관심도 애정도 없다. 그저 확인하는 톤이다. 경쟁사 상품 조사 2주 정도 걸릴 것 같아. 유럽? 참 자주도 가네. 돈 버는 건 좋지. 재훈은 대답하지 않는다. 정윤에게서 커피잔을 받아 마신다. 쓰다. 커피가 아니라 이 관계가. 결혼 10년 차 새 아이의 부모,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완벽한 가정이다. 하지만 그들만 안다. 이 집에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정윤은 재훈의 돈과 지위가 필요했다. 재훈은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재훈은 아이들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춘다. 문을 두드리고 싶다. 아빠 다녀올게. 잘 지내. 하지만 그러지 않는다. 어차피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을 테니까. 얘들아, 아빠 갔다 올게. 안에서 들리는 대답 무심하고 형식적이다. 재훈은 현관문을 나선다. 뒤를 돌아본다. 정윤은 벌써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다. 이재훈은 성공했다. 사업에서는. 하지만 삶에서는 실패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서영은 여권을 꺼내며 설렌다. 유럽 로마, 피렌체, 베니스, 파리. 그녀가 평생 꿈꿔온 곳들이다. 이번 여행은 특별하다. 이혼 후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이다. 딸을 위해서도 아니고 학원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강서영 자신을 위한 2주. 서영은 명품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지난달에 산 루이비통 500만 원 비싸다. 하지만 그녀는 이걸 살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나는 열심히 살았어. 이 정도 보상은 받아야지. 보상. 그녀가 자주 쓰는 단어다. 힘들 때마다 명품을 산다. 가방, 옷, 구두, 그것들이 그녀를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고 믿는다. 아니, 믿고 싶어 한다. 한편 재훈도 같은 공항에 있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다르다. 글로벌 투어 유럽 패키지 상품 체험. 경쟁사가 최근 출시한 상품이다. 재훈은 이 상품을 직접 경험해보기로 했다.
어떤 가이드를 쓰는지, 어떤 호텔에 숙박하는지, 어떤 식당에서 식사하는지. 모든 것을 체크하기 위해 하지만 문제가 있다. 만약 자신이 여행사 사장이라고 밝히면 가이드가 특별 대우를 할 것이다. 진짜 고객의 경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재우는 결정했다. 신분을 숨기기로 아니 위장하기로. 서류상으로는 이재훈 42세 이혼남 자영업. 완벽한 가짜 신분이다. 재우는 미소 짓는다. 2주간 다른 사람으로 살아보는 것 나쁘지 않다. 어쩌면 진짜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일지도 모른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온다. 로마행 K207편 승객 여러분께서는 탑승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과 재훈 두 사람은 같은 비행기에 오른다. 같은 투어에 참가한다. 하지만 아직 서로를 모른다. 그들은 각자의 이유로 현실을 벗어나려 한다. 서영은 외로움에서, 재훈은 차가운 결혼 생활에서.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여행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거짓말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거라는 것을. 비행기가 이륙한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진다. 두 외로운 영혼이 운명을 향해 날아간다. 로마. 영원의 도시. 12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이곳은 햇살이 따갑고 공기는 건조하다. 30명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가이드를 따라 이동한다. 서영은 처음 보는 로마에 압도된다. 콜로세움의 웅장함, 거리를 가득 채운 오래된 건물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코디언 소리. 재훈은 다르다. 그는 냉정하게 관찰한다. 가이드의 설명 방식, 투어, 동선, 대기 시간. 모든 것이 그의 눈에는 비즈니스 데이터다. 두 사람은 아직 서로를 모른다. 30명의 관광객 중 한 명일 뿐이다. 하지만 운명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여행 3일차. 로마 콜로세움 앞. 가이드가 자유시간을 준다. 10분. 서영은 콜로세움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으려 한다. 인생샷을 남기고 싶다. 민서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각도를 맞춘다. 햇빛, 배경, 표정. 완벽하다. 바로 그때 재훈의 눈이 뭔가를 포착한다. 서영의 뒤에서 슬금슬금 다가오는 젊은 남자. 손이 서영의 가방 지퍼로 향한다. 소매치기다. 위험해요. 재훈이 달려간다. 소매치기의 손목을 잡는다. Vai via, chiama la polizia. 소매치기는 재빨리 손을 빼고 도망친다. 주변 관광객들이 웅성거린다. 서영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다. 누군가 자신을 구해줬다. 그 누군가는 같은 투어의 참가자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네요. 괜찮으세요? 유럽은 소매치기 천국이에요. 가방은 항상 앞으로 매셔야 합니다. 서영은 가방을 확인한다. 지갑, 여권, 핸드폰 모두 무사하다. 안도의 한숨을 쉰다. 정말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덕분에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같은 투어 참가자니까요. 재훈은 손을 내민다.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강서영이에요. 근데 이탈리아어 엄청 잘하시네요. 재훈은 잠시 망설인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적당히 둘러대고 거리를 둬야 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여자에게는 솔직해지고 싶었다. 사실 저 여행사 운영해요. 글로벌 투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 유명한 여행사요? 그런데 사장님이 왜 경쟁사 패키지 투어에? 비밀인데요. 경쟁사 상품이 어떤지 직접 체험해 보려고요. 제가 사장이라고 하면 가이드가 특별 대우해 줄 테니까 이렇게 몰래 참가한 거예요. 서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이 남자 솔직하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신의 목적을 숨김없이 밝히다니. 와, 진짜 솔직하시네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 숨기잖아요. 숨겨봤자 결국 들키더라고요.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한 게 편해요. 서영은 고개를 끄덕인다. 이 남자가 좋다. 솔직하고 유머 있고 게다가 이탈리아어까지 한다. 그럼 이 투어 평가 좀 해주세요. 저 여행 초보라서 잘 모르거든요. 좋죠. 대신 제 정체는 비밀이에요. 약속해요. 그날 저녁. 트레비 분수. 투어 일정은 자유시간이었다. 서영은 혼자 트레비 분수에 왔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에서 동전을 던지면 다시 로마에 올 수 있다고 한다. 그녀가 동전을 꺼내려는 순간 옆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또 만나네요. 재훈이다. 서영은 놀라면서도 반가워한다. 재훈 씨도 동전 던지러 오셨어? 당연하죠. 로마에 왔으면 이 정도는 해야죠. 두 사람은 나란히 선다. 분수를 등지고 동시에 동전을 던진다. 물속으로 떨어지는 동전.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 소원 빌었어요? 네. 소영 씨는요? 저도요. 근데 사장님은 이미 로마에 여러 번 오셨을 텐데요? 재훈은 분수를 바라본다. 이 일 때문에 온 건 많아도 이렇게 마음 편히 본 건 처음이네요. 항상 비즈니스 미팅이나 현장 점검하느라 바빴거든요. 서영은 그의 옆모습을 본다. 42세 남자. 성공한 사업가. 하지만 어딘가 외로워 보인다. 저도요. 이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혼자 여행 왔어요. 그동안은 딸 키우느라 학원 운영하느라 정신 없었거든요. 재훈이 서영을 본다. 그녀의 눈에 외로움이 보인다. 자신과 같은. 혼자 아이 키우시는 거예요? 네, 17살 딸이 있어요. 이혼한 지는 5년 됐고요. 침묵이 흐른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다. 오히려 편안하다. 재훈은 생각한다. 이 사람 나랑 비슷하네.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 그리고 그는 결정한다. 위험한 결정을. 저도 비슷해요. 네? 재훈은 잠시 망설인다 하지만 이미 말은 시작됐다. 그리고 그는 멈출 수 없다. 저도 이혼했어요. 3년 전에. 거짓말이다. 재훈은 아직 기혼이다. 새 아이의 아버지다. 차갑지만 유지되고 있는 결혼 생활이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거짓말을 선택한다. 왜? 이 여자 앞에서 자유롭고 싶어서. 복잡한 현실을 설명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그녀가 멀어질까봐 두려워서. 정말요? 저는 재훈 씨가 결혼하셨을 줄 알았어요. 아이가 셋 있는데 전 아내가 키우기로 했어요. 저는 일만 하느라 제대로 된 아빠도 남편도 못 됐거든요.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이다. 아이 셋은 진짜다. 아빠 역할을 못한 것도 진짜다. 하지만 이혼은 거짓이다. 서영은 재훈의 손을 살짝 잡는다. 힘드셨겠어요. 아이들 못 만나는 게. 한 달에 한 번 만나요. 근데 애들이 저를 어색해해서 오히려 더 힘들어요. 이건 진실이다. 재훈은 정말로 아이들과 멀어져 있다. 비록 같은 집에 살지만. 서영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도 딸과의 관계가 어색하니까.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한다. 우리 참 비슷하네요. 그러게요. 두 사람은 트레비 분수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 말없이. 하지만 이해하며. 거짓말 하나가 뿌려졌다. 작은 씨앗처럼. 그리고 그것은 자라날 것이다. 걷잡을 수 없이. 밤 호텔 방. 재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오늘 자신이 한 거짓말이 머릿속을 맴돈다. 이혼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됐을 텐데. 하지만 그는 안다. 서영 앞에서 자유롭고 싶었다고. 복잡한 현실을 벗어나고 싶었다고. 재훈은 핸드폰을 꺼낸다. 정윤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있다. 잘 지내고 있어? 준호가 감기 걸렸어. 재훈은 답장을 보낸다. 응약 먹였어? 심하면 병원 가. 형식적이다. 감정이 없다. 10년 전 신혼 때는 아니었는데. 재훈은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생각한다. 여행 끝나면 서영 씨한테 고백해야지. 사실은 아직 이혼 안 했다고. 하지만 곧 할 거라고. 그는 자신을 합리화한다. 어차피 정윤과는 끝이야. 이혼은 시간 문제고. 그러니까 이건 큰 거짓말은 아니야. 하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크든 작든. 다음 날 아침. 피렌체로 가는 버스 안. 서영과 재훈은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는다. 다른 참가자들이 일끔일끔 쳐다본다. 벌써 소문이 났다. 저 두 사람 괜찮은 사이 아니야? 서영은 신경 쓰지 않는다. 오히려 기분이 좋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연결된 기분이다. 재훈도 마찬가지다. 서영과 이야기할 때는 사장도 남편도 아닌 그냥 이재훈이 될 수 있다.
버스가 토스카나 평원을 지난다.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 햇살이 황금빛으로 쏟아진다. 진짜 아름답네요. 피렌체는 더 예뻐요. 기대하세요. 서영은 창밖을 보며 미소 짓는다. 이 여행 잘 왔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난 것도. 하지만 그녀는 모른다. 이 남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거짓말이 곧 모든 것을 무너뜨린 거라는 것을. 피렌체가 보인다. 두오모 성당의 붉은 지붕이 햇살에 반짝인다. 두 사람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다. 달콤한 환상 속으로. 하지만 환상은 언젠가 깨진다. 언제나. 피렌체. 르네상스의 도시. 여행 5일차부터 8일차. 피렌체, 베니스, 밀라노를 거쳐 스위스로. 이 4일 동안 강서영과 이재훈은 완전한 연인이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서로에게 문자를 보낸다. 잘 잤어요? 투어버스에서는 당연히 옆자리. 식사 때는 같은 테이블. 자유시간에는 둘만의 시간. 다른 참가자들은 이미 알고 있다. 저 두 사람은 커플이라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 오히려 축복해준다. 보기 좋으시네요. 서영은 행복했다. 이혼 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로서 대접받는 기분이었다. 재우는 그녀를 웃게 만들었다. 유머 있고 배려심 깊고 지적이었다. 유럽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해박했고 와인에 대해서도 잘 알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돌싱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사람.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 하지만 그 공통점은 거짓이었다. 여행 6일차. 베니스 물의 도시. 곤돌라가 좁은 운하를 미끄러지듯 지나간다. 서영과 재우는 곤돌라에 나란히 앉아있다. 곤돌라 뱃사공이 이탈리아 민요를 부른다. 햇살은 따갑고 물은 에메랄드 빛으로 반짝인다. 꿈 같아요. 진짜 제가 베니스에 있는 게 맞나 싶어요. 맞아요. 당신은 지금 베니스에 있고 저랑 함께 있어요. 서영은 재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다. 재훈은 그녀의 손을 잡는다. 완벽한 순간이다. 하지만 재훈의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한다. 그는 몰래 확인한다. 정윤에게서 온 메시지. 민준이 학교에서 싸웠대 전화 좀 해. 재훈은 재빨리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는다. 서영이 눈치채지 못하게. 경치가 정말 좋네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번진다. 아들이 학교에서 싸웠다. 아버지로서 전화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없다. 서영이 의심할 테니까. 재훈은 자신이 점점 깊은 늪에 빠져들고 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다. 여행 7일차. 밀라노. 오늘은 쇼핑데이다. 밀라노는 패션의 도시. 명품 거리가 즐비하다. 서영은 명품 매장에 들어간다. 재훈은 밖에서 기다린다고 했다. 매장 안. 서영은 가방 하나를 고른다. 신상품 가격표를 보니 500만 원. 서영은 거울 속 자신을 본다. 가방을 든 자신 멋있다. 가치 있어 보인다. 그녀는 카드를 낸다 망설임 없이. 왜? 필요해서? 아니다. 그녀는 안다 이건 보상심리라는 것을. 이혼 후 서영은 늘 이렇게 자신을 달랬다.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명품을 샀다. 그것이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고 믿었다. 하지만 텅 빈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매장을 나선 서영은 쇼핑백을 들고 벤치에 앉는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낸다. 딸 민서에게서 문자가 와 있다. 엄마, 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영어 말하기 대회 1등. 엄마가 없어서 혼자 받았어. 서영의 가슴이 철렁한다. 딸이 상을 받았는데 자신은 거기 없었다. 그녀는 답장을 보낸다. 민서야, 축하해. 엄마가 미안해. 곧 돌아갈게. 하지만 이미 늦었다. 중요한 순간을 놓쳤다. 서영은 옆에 놓인 명품 가방을 본다. 500만 원짜리 가방 그리고 딸의 문자.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녀는 안다. 하지만 바꿀 수 없다. 이미 산 것을. 그때 재훈이 돌아온다. 서영 씨, 커피 샀어요. 쇼핑하셨네요? 가방 하나 샀어요. 우와, 루이비통이네요. 예쁜데요? 서영은 재훈의 표정을 살핀다. 비난하는 눈빛은 아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민망하다. 제 돈으로 산 건데요, 뭐. 아니에요. 서영 씨한테 정말 잘 어울려요. 저도 여행 오면 뭔가 사고 싶잖아요.
재우는 서영을 위로하려 한다. 하지만 그는 느낀다. 서영이 뭔가 불편해한다는 것을. 짧은 침묵. 재훈 씨, 아까 딸한테 문자 왔어요. 학교에서 상 받았대요. 와, 축하할 일이네요. 근데 전 거기 없었어요. 유럽에 있으니까. 재우는 서영의 얼굴을 본다. 죄책감이 묻어 있다. 돌아가서 축하해주면 되잖아요. 그렇긴 한데 저 나쁜 엄마 같아요. 딸의 중요한 순간에 없었으니까. 재우는 서영의 손을 잡는다. 서영 씨, 가끔은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해요.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사셨어요. 딸분도 이해할 거예요. 서영은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다. 그리고 재훈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아들이 학교에서 싸웠는데 전화조차 하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부모로서의 죄책감을 안고 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 서영은 진짜 이혼했고 재훈은 아니라는 것. 여행 8일차. 스위스 융프라우. 유럽의 지붕 해발 3,454m. 알프스의 눈 덮인 봉우리들이 사방에 펼쳐진다. 서영과 재훈은 전망대에 서 있다. 바람이 차갑지만 두 사람은 뜨겁다. 세상에, 진짜 천국 같아요. 서영 씨가 더 아름다운데요. 서영은 웃는다. 재훈의 손을 꼭 잡는다. 재훈 씨, 한국 돌아가서도 계속 만나요. 재훈의 몸이 순간 굳는다. 한국 현실 아내 아이들. 현실. 아내. 아이들. 하지만 그는 대답한다. 당연하죠. 저 서영 씨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서영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행복의 눈물이다. 나도요. 이렇게 행복한 적 처음이에요. 두 사람이 키스한다. 알프스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완벽한 순간. 하지만 완벽함은 오래가지 않는다. 재훈의 주머니에서 다시 핸드폰이 진동한다. 그는 무시한다. 하지만 계속 울린다. 전화 받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스팸일 거예요. 하지만 전화는 멈추지 않는다. 재훈은 불안해진다.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재훈은 화장실로 간다. 문을 잠그고 핸드폰을 확인한다. 정윤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5통. 그리고 문자. 급해. 꼭 전화해. 준호 병원에 있어.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는 황급히 정윤에게 전화한다. 여보, 나야. 준호가 왜... 문 밖에서는 서영이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알프스의 설산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행복하다. 하지만 화장실 안에서는 재훈이 아내와 통화하고 있다. 아들의 병원 소식을 듣고 있다. 2개의 세계. 하나는 환상. 하나는 현실. 재훈은 이 2세계를 오가며 줄타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줄은 곧 끊어질 것이다. 그날 밤. 스위스 호텔. 재훈은 혼자 방에서 고민한다. 전화통화에서 정유는 말했다. 준호가 학교에서 계단에서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어. 지금 캐스트하고 있어. 네가 여기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재훈은 대답했다. 미안해. 내일 모레 귀국이야. 조금만 기다려. 정유는 차갑게 말했다. 그래. 어차피 네가 있어도 없어도 마찬가지니까. 전화가 끊어졌다. 재훈은 호텔 창밖을 본다. 인터라켄의 밤 풍경. 아름답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괴롭다. 아들은 병원에 있고 자신은 다른 여자와 유럽에 있다. 그것도 이혼남으로 거짓말을 하고. 재훈은 생각한다. 내일이라도 서영 씨한테 고백해야 하나? 사실은 아직 이혼 안 했다고. 하지만 곧 할 거라고. 하지만 두렵다. 서영이 자신을 떠날 것이다. 당연하다. 누가 기혼남과 사귀고 싶겠는가? 재훈은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일단 한국 돌아가서 정리하자. 정윤이랑 이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서영 씨한테 고백하자. 그때는 진짜 이혼남이니까. 그는 자신을 합리화한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것을.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 여행 9일차. 파리로 이동하는 날. 투어버스 안. 서영과 재훈은 옆자리에 앉아 있다. 서영은 행복해 보인다. 재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었다. 재훈은 창밖을 본다.
스위스를 벗어나 프랑스로 들어가고 있다. 여행의 마지막 도시. 파리.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재우는 불길한 예감을 느낀다. 핸드폰이 또 진동한다. 정윤이다. 준호는 괜찮아. 근데 네가 언제 들어오는지 정확히 알려줘. 공항에 나갈게. 재훈의 손이 떨린다. 정윤이 공항에 나온다고? 만약 서영과 함께 있는 걸 보면? 만약 서영이 정윤을 보면? 재훈은 재빨리 답장을 보낸다. 공항 마중은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갈게. 하지만 정윤의 답장. 아니야. 나갈게. 우리 가족끼리 저녁 먹자. 재훈은 핸드폰을 내려다본다. 함정이 조여온다. 거짓말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파리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서영은 여전히 재훈의 어깨에 기대 잠들어 있다. 행복한 꿈을 꾸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꿈은 곧 악몽이 될 것이다. 무너지는 환상. 파리. 빛의 도시. 여행 마지막 날.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간다. 재훈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윤의 문자가 머릿속을 맴돈다. 공항에 나갈게. 어떻게 해야 할까? 새벽 6시. 재훈은 결심한다. 오늘 서영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기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서영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아침 8시. 에펠탑 앞. 투어의 마지막 일정이다. 자유시간 이 시간. 서영과 재훈은 에펠탑 아래 앉아 있다. 정말 여행이 끝나는구나. 아쉬워요. 저도요. 서영은 재훈의 손을 잡는다. 재훈 씨, 한국 돌아가서 우리 딸한테 소개해 줄 거예요. 민서도 재훈 씨 좋아할 것 같아요. 재훈의 가슴이 철렁한다. 딸에게 소개? 만약 자신이 기혼자라는 게 밝혀지면? 지금이다. 지금 말해야 한다. 서영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재훈은 입을 연다. 하지만 서영의 행복한 얼굴을 보자 말이 나오지 않는다. 서영 씨 정말 사랑해요. 비겁하다. 재훈은 스스로를 혐오한다. 또다시 진실을 회피했다. 나도 사랑해요. 이혼하고 나서 다시는 사랑 못할 줄 알았는데 재훈 씨 만나서 행복해요. 재훈은 서영을 껴안는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절망이 어려 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사과. 오후 3시. 호텔 방. 내일 아침 비행기다. 짐을 싸야 한다. 재훈은 샤워를 하러 들어간다. 서영은 침대에 앉아 여행 사진들을 보고 있다. 로마, 피렌체, 베니스. 행복했던 순간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재훈의 핸드폰이 울린다. 서영은 무심코 본다. 화면에 떠있는 이름. 와이프. 서영의 손이 멈춘다. 와이프? 이혼했다고 하지 않았나? 아니, 어쩌면 전 아내를 아직 와이프로 저장해 놓은 걸 수도. 하지만 메시지 미리 보기가 뜬다. 재훈아, 병원에서 내일 재검사래. 네가 꼭 와야 한다고 했어. 공항에 몇 시에 도착해? 서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진다. 준호? 병원? 공항에 와야 한다? 이혼한 사람이. 왜? 그녀의 손이 떨린다. 핸드폰을 내려놓으려 하지만 호기심이 그녀를 지배한다. 서영은 핸드폰을 든다. 잠금이 안 되어 있다. 메시지를 연다. 스크롤을 올린다. 아이들 학원비 입금했어? 민서 생일 선물 뭐 사줄까? 이번 주말에 처가 가야 하는데 일정 괜찮아? 서영의 세계가 무너진다. 아이들, 학원비, 처가, 이혼한 사람의 대화가 아니다. 이건 부부의 대화다. 기혼자의 대화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춘다. 재훈이 나올 것이다. 서영은 재빨리 핸드폰을 원위치에 놓는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는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다. 아니, 검다. 분노와 배신감이 소용돌이친다. 재훈이 샤워실에서 나온다. 타올로 머리를 닦으며. 서영 씨, 내일 공항에서 연락처 바꿀까요? 재훈은 서영의 표정을 보고 멈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다. 눈은 텅 비어 있다. 무슨 일 있어요? 서영은 천천히 고개를 든다. 재훈을 바라본다. 그 눈빛에는 경멸이 담겨 있다. 당신 아직 결혼한 거죠? 재훈의 온몸이 얼어붙는다.
무슨 말이에요? 방금 당신 핸드폰에서 문자 왔어요. 와이프한테 준우가 병원에 있다고 공항에 나온다고. 재우는 말을 잃는다. 머릿속이 하얗다.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네요. 당신 아직 결혼한 거 맞죠? 서영 씨, 제 말 좀 들어봐요. 설명할게요. 뭘 설명해요? 당신 나한테 이혼했다고 했잖아요. 3년 전에 이혼했다고.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배신감, 분노, 수치심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나는 당신이 정말 이혼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연 거라고요. 그래서 사랑한 거라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제 아내와의 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그냥 닥쳐요. 그딴 변명 듣기 싫어요. 서영은 옷장으로 가서 자신의 짐을 꺼낸다. 소영 씨, 제발 제 말 좀 들어줘요. 당신 때문에 나 불륜녀가 됐어요. 유부남이랑 여행 다닌 문란한 여자가 됐어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거짓말한 거예요. 서영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손대지 마세요. 역겨워요. 역겹다는 단어가 재훈의 가슴에 박힌다. 서영은 가방을 챙긴다. 여권, 지갑, 핸드폰. 모든 것을. 나 방 옮길 거예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서영 씨,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진짜 사랑했어요. 사랑? 거짓말 위에 세워진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신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마세요. 연락도 하지 말고. 제발. 재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는다. 그리고 무릎이 꺾인다. 바닥에 주저앉는다. 머리를 감싼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날 밤 재훈은 혼자 방에 앉아 있다. 서영에게 문자를 보낸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걸 망쳤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는다. 전화를 건다. 차단됐다. 카톡을 보낸다. 차단됐다. 서영은 완전히 글을 지웠다. 재훈은 창밖을 본다. 에펠탑이 반짝인다. 아름답다. 하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한편 다른 호텔 방. 서영은 침대에 누워 울고 있다. 베개를 움켜쥐고 소리 없이 운다. 로마에서의 첫 만남. 트레비 분수에서의 고백. 피렌체의 야경. 베니스의 곤돌라. 알프스의 키스. 모든 것이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바보 같다고 느낀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랑에 빠졌을까? 서영은 핸드폰을 꺼낸다. 딸 민서에게 전화를 건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서영은 목이 메인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잘 지내지? 응. 엄마는? 여행 재밌어? 응. 재밌어. 민서야, 엄마가 사랑해. 민서는 잠시 침묵한다. 엄마가 사랑한다고 말한 게 언제였던가? 나도 사랑해, 엄마. 전화가 끊어진다. 서영은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다시 운다. 이번엔 딸이 그립다. 집이 그립다. 현실이 그립다. 이 환상에서 깨어나고 싶다. 다음 날 아침. 공항. 서영과 재훈은 같은 비행기를 탄다. 하지만 다른 좌석에 앉는다. 재훈은 계속 서영을 찾는다. 하지만 서영은 그를 철저히 피한다. 12시간의 비행. 재훈은 한숨도 자지 못한다. 서영도 마찬가지다. 인천공항 도착. 출국장을 나오자 정윤이 서 있다. 새 아이와 함께. 왔어? 재훈은 주변을 둘러본다. 서영이 보이지 않는다. 이미 떠났을 것이다. 정윤은 재훈의 시선을 눈치챈다. 뭐 찾아? 아니, 아무것도. 정윤은 날카롭게 재훈을 본다. 뭔가 이상하다. 하지만 묻지 않는다. 관심 없다. 재훈은 아이들을 본다. 팔에 깁스를 한 둘째 준호. 준호야, 아빠 왔다. 많이 아팠지? 재훈은 깨닫는다. 자신은 가족에게도 서영에게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모든 곳에서 이방인이다. 자신이 만든 거짓말 때문에. 공항 출구. 서영은 혼자 택시를 탄다. 기사가 묻는다. 어디로 갈까요? 서영은 대답한다. 강남 삼성중이요. 그리고 창밖을 본다. 2주간의 여행이 끝났다. 하지만 악몽은 이제 시작이다. 악마의 게임. 한국 귀국 후 일주일. 서영은 일상으로 돌아왔다. 아니, 돌아오려 했었다. 아침에 일어나 학원에 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온다. 겉으로는 평범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무너진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유럽에서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로마, 피렌체, 베니스. 그리고 재훈. 서영은 자신에게 되낸다. 잊어야 해. 그냥 나쁜 꿈이었어. 하지만 쉽지 않다. 15일간의 꿈은 너무 생생했다. 재훈에게서는 계속 연락이 온다. 문자, 카톡, 전화. 하지만 서영은 모두 차단했다. 보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다. 그는 이제 과거다. 서영은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앞으로 나아가자. 딸이랑 시간 보내고 학원 일에 집중하고. 그렇게 살자.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 귀국 후 10일째 되는 날. 학원 상담실. 서영은 서류 작업을 하고 있다. 새학기 준비로 바쁘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온다. 30대 후반. 세련된 헤어스타일. 명품 핸드백. 냉정한 눈빛. 서영은 순간 느낀다. 이 사람. 일반 학부모가 아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여자는 천천히 의자에 앉는다. 서영을 똑바로 바라본다. 강서영 원장님이시죠? 저는 박정윤이라고 합니다. 박정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영의 온몸이 얼어붙는다. 재훈의 아내. 왜 오셨어요? 우리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정윤은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낸다. 테이블 위에 놓는다. 로마의 트레비 분수. 재훈과 서영이 손을 잡고 있다. 피렌체의 언덕. 두 사람이 키스하고 있다. 파리의 에펠탑. 서로를 껴안고 있다.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제 남편이 원장님과 유럽에서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이 이혼한 줄 알았어요. 속은 거예요. 정윤은 비웃는다. 속았다고요? 유부남인 줄 알았으면 안 만났을 거라는 거죠? 서영은 대답하지 못한다. 정윤은 더 가까이 다가온다. 좋아요. 속았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부터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정윤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위협적으로. 내 남편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만나지도 마세요. 이미 연락 끊었어요. 만날 생각도 없고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만약 당신이 앞으로 내 남편과 조금이라도 접촉하려 한다면 정윤은 잠시 멈추고 차갑게 웃는다. 당신 딸 민서양한테 직접 찾아가서 엄마가 유부남과 여행 다닌 불륜녀라는 걸 직접 알려줄 거예요. 서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진다. 뭐라고요? 17살이면 충분히 이해할 나이잖아요. 엄마가 다른 가정을 파괴하려 한 여자라는 걸요. 서영은 숨이 막힌다. 딸. 민서. 제발. 민서는 아무 잘못 없어요. 애한테는. 그건 당신 선택에 달렸죠. 조용히 물러나면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정윤은 명함을 내민다. 그리고 이 학원, 강남에서 꽤 유명하던데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 한 번 나면 끝이죠. 무슨... 원장님이 유부남이랑 불륜 저질렀다는 소문, 교육자가 그런 짓을 했다는 소문,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서영은 말을 잃는다. 정윤은 차갑게 미소 짓는다. 48시간 드릴게요. 제 남편한테 연락해서 당신을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확실히 말하세요.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세요. 정윤이 상담실을 나간다. 문이 닫힌다. 서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있다. 그날 밤. 서영의 집.
서영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본다. 딸 민서가 학교에서 돌아온다. 엄마, 나 왔어. 오늘 저녁 뭐야? 서영은 딸을 본다. 17살. 아직 어린 얼굴. 만약 민서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엄마가 유부남과 여행을 다녔다는 것을, 불륜녀였다는 것을, 민서는 충격받을 것이다. 엄마를 경멸할 것이다. 그나마 남아있던 모녀 관계마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저녁 엄마가 만들게.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나 방 들어갈게. 민서가 방으로 들어간다. 서영은 주방으로 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손이 떨린다. 재훈에게 연락하고 싶다. 정윤이 자신을 협박한다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재훈이 알게 되면 그는 아내와 맞설 것이다. 이혼 소송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윤은 복수할 것이다. 딸에게. 서영은 결심한다. 혼자 이 고통을 견디기로. 다음 날 아침. 서영은 재훈에게 전화한다. 차단했던 번호를 다시 풀고. 서영 씨, 전화해줘서. 들으세요. 전 당신한테 더 이상 관심 없어요. 재훈은 당황한다. 서영 씨, 제발 한 번만 만나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저 정말 필요 없어요. 당신은 이미 제 인생에서 끝났어요. 다 잊었어요. 서영 씨, 제발 제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서영은 전화를 끊는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눈물이 흐른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 재훈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도 거짓말쟁이였다. 자신을 속인 사람이었다. 서영은 스스로에게 말한다. 이제 정말 끝이야. 모든 걸 잊자. 하지만 박정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서영이 재훈과의 관계를 끊은 후에도 정윤은 계속 서영을 괴롭혔다. 일주일 후. 학원 앞에 정체 모를 검은색 차량이 주차된다. 매일 같은 시간에. 서영이 퇴근할 때마다 그 차는 거기 있다. 누가 타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창문은 썬팅이 되어 있다. 하지만 서영은 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2주 후. 학원으로 무원 전화가 걸려온다. 받으면 아무 말도 없이 끊긴다. 하루에 서너 통씩. 직원들이 불안해한다. 원장님, 이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영은 답한다. 괜찮아요. 그냥 장난 전화일 거예요. 하지만 괜찮지 않다. 3주 후. 어느 날 아침 학원 입구에 붉은 페인트가 뿌려져 있다. CCTV를 확인했지만 범인은 찍히지 않았다. 전문가의 소행이다. 서영은 안다. 이 모든 게 정윤의 짓이라는 것을. 하지만 증거가 없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 정윤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너를 언제든 무너뜨릴 수 있어. 계속 조용히 있어. 재훈에게 말하지 마. 한 달 후. 서영은 점점 지쳐간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 악몽을 꾼다. 딸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꿈. 학부모들이 학원 앞에서 항의하는 꿈. 학원 일에 집중할 수 없다. 수업 중에도 멍하니 있다가 학생한테 지적받는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체중이 5kg 빠진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인다. 초췌하고 지쳐 보이는.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건 딸 민서조차 엄마의 이상함을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엄마, 요즘 왜 그래? 안색이 진짜 안 좋아. 아픈 거야?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바빠서. 엄마 괜찮아. 거짓말. 엄마, 요즘 잠도 안 자잖아. 밤에 계속 깨어있는 거 나 알아. 서영은 대답하지 못한다. 딸을 안심시킬 말을 찾을 수 없다. 민서는 엄마를 걱정스럽게 본다. 엄마,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나도 이제 어른이잖아. 서영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하지만 말할 수 없다. 절대로. 정말 괜찮아. 걱정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민서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엄마를 본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간다. 서영은 혼자 남는다. 무너지고 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박정윤의 게임은 계속된다. 그리고 서영은 출구를 찾지 못한다. 하지만 서영이 모르는 게 있다. 재훈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것을.
서영의 마지막 전화. 그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다. 제발 제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단순히 화난 목소리가 아니었다. 위협받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재우는 의심한다. 뭔가 잘못됐어. 서영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그리고 그는 조사하기 시작한다. 해시태그 챕터 6 진실과 새로운 시작. 사설탐정 사무소 앞 봉투를 받아든 재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그 안에는 정윤이 서영의 학원 앞에 서 있는 사진, 통화 기록, 그리고 용역업체와의 계약서 사본이 들어있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다.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도 결국 빛은 어둠을 이긴다. 재훈은 차에 시동을 걸었다. 목적지는 서영의 학원,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학원 문을 열고 들어선 재훈. 상담실 책상 앞에 앉은 서영은 그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왜 여기 온 거예요? 제발 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재훈은 봉투를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게 뭔지 아시죠? 정윤이가 당신한테 뭘 했는지 다 알아냈어요.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3주 동안 혼자 짊어진 공포와 고립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딸이 민서가 알게 되면 제 학원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끝낼게요. 약속합니다. 재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5년간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끝낼 결심을 이미 굳힌 상태였다. 그날 밤 재훈은 집 거실에서 정윤을 마주했다. 소파에 앉은 정윤은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재훈이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혈기가 사라졌다. 재훈은 준비된 사람이었다. 결혼 생활 내내 그는 언젠가 올 이 순간을 위해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두었다.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명품 구매한 내역 2억 3천만 원. 이건 횡령이에요. 그리고 이건 그가 두 번째 봉투를 꺼냈다. 피트니스 센터 트레이너 김민준 씨와 호텔 출입 기록. 6개월간 23번. CCTV 캡처 먼저 있어요. 정윤의 얼굴이 재빨리 창백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던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것을 보며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마지막 강서영 학원 괴롭힘 용역 계약서. 이건 협박죄예요. 정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뿐이었다. 얼마면 돼? 최소한의 위자료만 받고 조용히 이혼합시다. 그게 당신한테도 최선이에요. 서영의 학원 앞 정윤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서영은 차갑게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바라봤다. 죄송합니다. 무슨 말을 들으려고 오신 건 아니시죠? 전 용서 같은 거 안 해요. 서영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지난 3주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다신 보지 맙시다. 정윤은 대답 없이 돌아섰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마지막 작별. 노을이 지는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은 재훈과 서영.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었다. 다음 주에 미국 LA 지사로 떠납니다. 새 출발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잘 됐네요. 서영은 더 이상 그에게 화가 나지 않았다. 다만 함께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거짓말로 시작된 사랑은 진실 위에 설 수 없었다. 서영 씨에 대한 제 감정은 진심이었어요. 알아요. 그래도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로를 보지 않고 노을만 바라봤다. 행복하세요, 서영 씨. 새로운 시작. 서영의 집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는 서영과 민서. 딸은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웃고 있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영은 명품 가방 대신 딸과의 대화를 선택했다. 주말 저녁마다 함께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고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꺼냈다. 엄마, 다음 주에 제주도 진짜 가는 거야? 우리 둘이 엄마 딸 여행. 좋아. 서영은 깨달았다. 그녀가 진짜 필요했던 건 로맨스가 아니었다. 바로 곁에 있던 딸과의 진심 어린 연결이었다. 창밖으로 비행기가 하늘을 가로지른다. 서영과 민서가 여행 가방을 싸며 웃는 모습이 보인다. 거짓된 사랑이 그녀에게 진실을 가르쳐 주었다. 이제 강서영의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혼자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